자, 봄이 되면 저는 늘 생각나는 노래 중에 대학가요제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곡 정도가 이런 노래가 있었죠.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노래를 부른 박미경 씨의 C키 기준으로 우리가 악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C키로 이 노래를 사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만일 정식으로 어디선가 노래를 하려고 하면 내 키에 맞추려고 하면 원곡에서 또 키 조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일단 이제 C키를 여러분들 아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전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럴 겁니다. 전주가. 네. 맞죠? 짜라라라라라 짜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자,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악보 안 보고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타 또 실력이 업될 수 있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전쟁을 치러 나가서 총을 잘 쏘고 사람을 잘 죽이고 또 하는 것은 기계의 성능이나 기계의 이제 숙달에 의해서 반복 숙달에 의해서 달렸지만은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내가 왜 쳐야 되고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칠 때도 왜 싸워야 하는지 합당한 마음에서 이유가 있을 때 나의 사기는 북돋아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기타 그냥 칠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사기가 북돋아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싶다는, 이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외워집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쳤겠습니까? 40몇 년을 이 곡을 쳐왔는데 그러면 이 곡을 칠 때마다 악보를 보고 치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매번 똑같이 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칠 줄 아는 노래가 수천 곡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외웁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취미생활자로 한량이적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자꾸 이 기타를 반복해 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진 이제 인이 박히죠. 인이 박혔어요. 우리가 담배 인이 박히듯이. 그러니까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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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리라라리라리 하고. 자, 그럼 한번 불러봅시다.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하고 뒤에 또 사도함으로 F로 갔다가 다시 C로 돌아오는 이것도 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수라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쳐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되더라. 이제 이것 역시 인이 박혀있죠. 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사 처음에 잘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좀 노래답게 천천히 불러야 되겠다. 그님의 두 눈 속에는 우리가 듣고 자,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 앞에 전주를 바레를 잡은 8프렛의 이 F형의 생긴 모습이 F 자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F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조일민 촌장이 만드는 겁니다. F형의 C,
코드로. 지금 이게 C인데 F형의 C로 전주를 쳐볼게요. 여기서 뭔가 좀 더 이제 소리를 텐션이 강한 프레스를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더 강하게 하죠.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 F거든요. 노래 여섯. 자, 만약 간주를 넣으면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엊그제 또 이제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강원도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많은 그 팀들이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이제 바닷가 가서 이제 버스킹처럼 이렇게 했다. 그 영상을 올라왔어요. 요즘 영상이야 뭐, 또 음량 시설들이 워낙 좋으니까 찍어 올리면 아마추어가 하든 누가 하든 그 중에 기타 잘 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전주를 넣어주면 전부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젊은 연예들도 부르고 또 별빛 같은 날 사는가 불렀던데, 제가 그래 그 보내신 분이나 저나 똑같이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인데 좋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또 끝까지 듣지는 않겠죠. 이래 듣고 뭐 다 그 노래가 아마추어 하는 노래가 다 우리 동호인들이 하는 노래가 그 노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밖에서 나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가장 잘 아는 곡을 선택해서 반복 연습을 해서 악보 없이 좀 누군가 저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관중하고 눈이 맞추면서 관중을 탁 보면서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소리 이렇게 불러주면 음악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조금 축약을 해서 제일 먼저 앞에 보면대를 다 치워라. 보면대를 치우라는 말은 노래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내 것화시켜서 좀 공연을 하라. 이런 이제 아마추어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마추어 프로 이런 거 구분이 없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아마추어고 나는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그것은 저처럼 회원의 날 할 때 회원들끼리 자기들끼리는 틀려도 되고 하다가 다시 해도 되고 보면대 3개 내고 놓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서는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몸이 뚱뚱하든 가늘든 뭐 치마를 입었든 뭐 바지를 입었든 청바지 입었든 선글라스를 꼈든 어쨌든 나의 모습도 그 사람들한테는 공연의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면 내 기타 치는 것도 퍼포먼스 해줘요. 아르페지오로 치든 손으로 치든 피크로 치든 그것도 보는 것도 그것도 공연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게 그 공연 관람권을 아무리 뭐 무료라고 하지만은 앞에 보면대를 전부 5명이 앉으면 5명 전부 보면대 앞에 검은 거 이만한 거 나누고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 자, 노래는 한다 하시죠. 그러면 음량으로 나오는 소리는 당연히 음량을 뽑아서니까 소리는 잘 나오겠죠. 그런데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보면대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노래도 부르면 예를 들어서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이건 뭐예요? 공연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이 악보를 내가 악기로 연주를 하고 마이크로 해서 소리를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보면대를 조금 줄여라. 만일에 두 사람이 하나 정도 보면
중간에 놔두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아니면 실력자 한 사람만, 진짜 아마추어만 보민대 보고 일반 사람들은 조금 실력자들 안 보든지 이렇게 보민대를 줄여나가야지 그게 버스킹이고 그게 공연의 맛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연하고 작품 발표는 다릅니다. 공연은 뭐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진짜 지나가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게 공연이고, 작품 발표회는 연습생들이 자기가 연습한 것을 그냥 내가 칠 줄 아느냐 못하느냐를 검사받는 행위예요. 작품 발표회는 악보를 봐도 돼요. 자기들끼리니까 작품 발표. 근데 작품 발표회하고 공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작품 발표하고 공연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사실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다고 잘 봐요. 또 이렇게 또 질문 하나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 조천장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타를 수십 년 친 사람, 그리고 반무된 사람, 잘 치는 사람들이 안 치고 치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막 성질나서 지금 따지고 싶죠. 그럼 하지 마세요. 공연을. 왜 해요? 그럼 초보자가.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공연을. 그럼 왜 합니까? 공연을. 그럼 또 질문 해봐요. 아씨, 공연 좀 하면 어때? 밖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 눈과 귀를 불편하지 않게 해요. 왜 범인도 놔놓고 다른 사람의 관람권을 합니까?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악보 보면서 노래 합니까? 어떻게 하든 무대에 올라갈 때는 한 곡을 하든 두 곡을 하든 세 곡을 하든 두 곡만 해도 되고 한 곡만 해도 되고 뭐 10곡을 하든, 가급적이면 내가 한 이야기는 완전히 치우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노력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럼 꼭 범인들 봐야 된다. 그럼 범인들 볼 사람만 보고 최대한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러면 범인들 볼 실력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럼 안 하면 어떡해? 야외에서 하긴 하되 일반인들이 구경 안 하게 공원에 가서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자, 저희들은 우리끼리 작품 발표식으로 오늘 야외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야외 수업식으로. 왜 야외 수업, 야외 작품 발표회 하는 거를 마치 공연하는 듯이 옷도 잘 입고 말입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라 듯이 말입니다. 선글라스 다 끼고 해놓고는 기껏 하는 게 악보 놔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공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품 발표회하고 동호회끼리 발표회 하는 거, 서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발표회 하는 거하고 그걸 우리끼리 한번 합주해보자. 우리끼리 들으란 말입니다. 우리끼리. 물론 앰프도 쓴다면 사람들 없는데 좀 저쪽 좀 공간에 가서 정식 바닷가에 무대 같은 데 올라가지 말고, 공원에 무대도 올라가지 말고 무대 밑에서 하란 말입니다. 무대 밑에서 할 때는 틀려도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일단은 무대 위를 올라갔을 때는 그건 공연이에요. 공연.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가 말 그대로 품바도 공연장에서 아마추어도 올라가서 노래하고 누구도 노래하고 세상이 온통 공연장에서 아무나 온통 세상을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니까 무대를 우습게 보니까 내 마음에서 무대가 우스운 거예요. 노래 올라가서 노래방 돈 많은 넣고 오브레 안 먹고 내려오면 되지. 이런 사고방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게 문화 선진국이 아니고 그거는 문화 후진국이에요. 제가 외국에 안 나가봤던 외국은 여기서 외국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떨어진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문화 선진국 유럽 같은 데는 이 음악을 하는 탁해도 밖에서 버스킹 내도 허가를 다 받아서 합니다. 물론 아주 선진국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선진국을. 허가를 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실력을 검증된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악보를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 발표하는 걸 들으라는 식으로 강요합니까? 그건 소음입니다. 그건 소음. 그거는 내가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공연자가 내가 오늘 여기 휴게소에서 와서 공연하는데 하루에 불러야 되는 곡이 50곡, 100곡씩 불러야 되잖아요. 손님들 신청곡도 받고. 이럴 경우에는 노래방 기계를 탁 놔놓고 반주기를 놔놓고 또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여러분 라이브 가수들 봤죠? 옛날 악보책 들고 가려고 그러고 라이브 가수들 반주기 들고 가는 것 같죠? 그럼 그거는 신청을 받을 때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올 때는 할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아리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작품 발표하는 거, 그거를 공연식으로 그렇게 앞에 까만 봄인데 쫙 나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앞으로 자기들끼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조언,
제가 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언입니다. 조언입니다. 이거를 뭐 어드바이스, 이렇게 충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충고는 그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조언입니다. 조언.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요, 문화라는 것이 뭐 좋은 기타 치고 좋은 마이크 쓰고 좋은 음량 시설만 좋아졌다는 건 아니고 이게 쌓여야 돼요. 문화의 수준들이 결국은 하나하나씩. 그게 꼭 교양 있는 클래식이나 그 뭐 전통음악이나 뭐 국악이나 이런 데만 쌓이는 게 아니고 대중음악에서 우리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내가 빠질 거는 빠지고, 내가 기꺼이 박수 쳐야 될 거는 박수 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공연하는데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막 아무데나 오염누러 가고 공연하고 있는데 앞에서 핸드폰 들고 얘기하고, 이게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가 그렇게, 관중이 그렇게 막 핸드폰 들고 또 하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도 막 그냥 시끄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사람들이 빠른 노래만 불러야지 그냥 춤을 추고 흥겨운 줄 알고, 느린 노래는 노래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통기타 친다면 꿋꿋하게 내가 통기타 음악을 내가 밀고 나갈 자신 있으면 통기타 음악을 탁 이렇게 연습해서 내가 남 앞에 한번 보여주든지, 좀 그렇게 좀 서로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조치들을 하나씩 행하란 말입니다. 남들 한다고 다 저쪽 동호회도 밖에 뭐 들고 나가던데, 그래요? 들고 나가더라는데 그랬죠? 남들이 좀 덜 듣는 곳에 저 구석에 좀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연장 위에 딱 올라가서 그 시나 구청이나 군청에서 도청에서 저 국비 들어서 지어준 그 하얀 공연장 위에 딱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딱 봄인데 피놓고 기껏 뭐 초보적인 노래하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공연인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뭐 봄인데 알고 자기들끼리 뭐 발표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띠라란 따라란 띠라,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외운다고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공연을 앞뒀다면 이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요. 자다가도. 연습하시라고. 연습.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C키로 쳤는데 A키로도 칠 수 있죠. 그죠? 달빛 불쏘 C키로 칠 수 있고 또 D키로 칠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칠 수 있는 것을 스케일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타 좀 친다, 그래야 악보 한 부 칠 수 있다 정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맨날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차라리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악보 보고 그냥 여기서만 치고, 이렇게 전주도 치고 이런 기타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실천을 하란 말입니다. 실천을. 자, 어떻게 실천하라? 한번 보세요. 내가 동요 쳐라 하니까 뭐 동요 치면 되는 줄 알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치는 거 동요 한번 쳐봅시다. 그럼 제가 악보 봅시다. 전 쨍쨍했죠. 그 다음에 엄마 앞에서 짝짝, 아빠 앞에서 짝짝, 엄마 한숨을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줘, 형님 보면서 짝짝, 도리도리 짝짝, 우리 엄마가 운다, 우리 아빠가 운다. 자, C키를 여기에서 로에서 치는 것을 여기 저 8프렛에 F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중간에 C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왜 안 치느냐? 나는 내가 치는 습관이 여기에 됐다는 거죠. 이게 더 편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로우에서 시작된 여러분들의 기타가 스케일에 와서
여러 스케일의 자리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겨 칠 수 있는, 내가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자리가 정착될 때 기타 좀 친다 이런 소리 든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악보를 안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다음 뭐만 하면 돼요? 가사만 외우면 되죠. 가사만 외우면 되죠.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죠. 가사도 안 외워, 스케일도 연습 안 해, 코드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나는 뭐 시간이 부족해, 나는 열정이 부족해, 나는 뭐 조천장한테 가득한데 잘 안 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나는 체계적으로 못 배워서 나는 막 후루꾸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타 치면 돼.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 수준 한도 내에서 놀아라 말입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즐겨. 근데 내 수준은 내가 형편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나는 뭐 머리도 별로 안 좋아,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늘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를 해놓고 내 수준은 또 유튜브 보면서 맨날 나도 막 저렇게 이런 거 잘 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 버리란 말입니다. 아예 가지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그 괴리 속에서 여러분 평생 늙어 죽어요. 평생 그 괴리를 가지고 간다면, 괴리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면 그냥 로에서 즐기는 이것만으로 나는 즐기겠다 생각하면 이대로 즐기고, 나 계속 봄인데 보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기타 즐기려다 그러면 즐겨. 그 대신에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동호인들끼리 동호회 안에서 기타 치고 그 즐기면 되지. 왜 내가 악보 보고 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막 무대 올라가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민들레 올시대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민들레 올시대를 하나 치더라도 이렇게 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동요란 단계를 거쳐서 이거 말고도 몇백 곡을 악보 안 보고 이렇게 스트로크와 멜로디가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만 이제 이 정도 한 곡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 수제자가 오고 저한테 전화 오고 저한테 또 내일도 한 사람 또 예약됐는데 찾아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제자 된 사람들이 저한테 충분히 자기의 과정을 얘기 다 하고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유튜브로 좀 알리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된 거를 이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걸 알거든요. 멀고 험난하다는 걸. 멀다기보다는 길죠. 그런데 그 긴 것이 처음부터 목표가 멀다고 생각하면 산에 못 올라가요. 차근차근 가는 재미를 느끼다 보면 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들레 올시대 칠 수 있으면 내 영상 보겠습니까? 내 영상 안 보죠, 그죠? 그리고 또 기타는요, 누가 좀 잘 치고 못 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통기타 캠프촌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를 쳐야지 제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사실 여러분들 저를 모르죠. 이미 알게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또 누군가 하나 탁 한 사람이 깨우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차근차근 싶어서 성공을 하면 저는 그 사람 한 사람 살린 거예요. 결국은 중장년 시절에 뭔가 좀 투자를 해놔야 노후가 풍요롭잖아요, 그죠? 노후에 아무리 촌에 가서 살든 전원주택 가더라도 혼자서 탁 할 때 뭔가 전주를 탁 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줘야지. 기타를 이제 옛날에 좀 고생해서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보셨죠? 적나라하게.